자, 오늘 지수 첫 번째 단어 나갈 건데, 이제 지금 있는 친구들은 아예 처음 배우는 애들은 없으니까 잘 따라올 것 같긴 한데, 우선 속도감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너희가 이제 지수 단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배웠던 게 이제 제곱근을 배웠었는데, 너희가 제곱근을 최초로 겪었던 게 중3 때 배웠죠? 제곱근. 그래서 만약에 어떤, x는 a의 제곱근이다. x가 a의 제곱근이다라고 하면은 얘를 x제곱을 했을 때 a가 된다는 수였고, 그래서 이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라고 이제 너희는 배웠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기억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x는 a의 제곱근이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이 a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중3 때는 보통 이렇게 배웠었죠. 자,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배웠고 고등과정 오면서 이제 a가 음수일 때 x 구하는 거 해서 허수라는 개념을 배웠었고, 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제곱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숫자 원래는 2제곱근이라는 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얘는 x를 제곱한 거가 a가 되는데 그때 a가 되는 x의 값을 구한 게 제곱근이었고요. 그래서 제곱근은 지금 이것처럼 플러스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제곱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자, 루트 a라는 게 원래는 사실 여기 위에 조그맣게 2라는 숫자가 있어서 얘가 2제곱근을 의미하는 거. 자, 그래서 얘를 원래 읽을 때는 2제곱근 a라고 읽는 게 맞지만 2제곱근 a라고 읽는 건데 우리가 보통 2는 생략해서 제곱근 a 이렇게 읽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곱근 중에서 지금 x라는 값 중에서 마이너스 루트 a도 있잖아. 마이너스 루트 a도 원래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원래는 얘는 마이너스 2제곱근 이렇게 읽는 건데 그냥 마이너스 제곱근 a라고 읽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곱근이다라고 표현하는 거. 예를 들어서 a의 제곱근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제곱근 a 이거는 다른 표현인 거 배웠었다. 이거. 자, a의 제곱근, a의 제곱근이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를 얘기하지만 제곱근 a다라고 하면 루트 a만 이용을 했었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루트 a. 자, 루트 a라는 게 결국에는 루트 a라고 읽는 게 제곱근이라는 거랑 같은 말이다.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건 결국에 루트라는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오늘 이런 걸 배울 건데 세제곱근 A 이런 거. 그래서 얘를 읽을 때도 세제곱근 A라고 읽지 세제곱근 루트 A 이렇게 읽지를 않아. 그냥 세제곱근 A. 그러니까 그 제곱근이라는 말 자체에 루트라는 말이 그냥 생략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것은 세제곱근, 네제곱근 그렇게 되는 n제곱근을 구할 거고, 자, 그러면 n제곱근 구하는 거 간단하게 예시를 좀 보시고 이제 그 n제곱근 중에서 실근의 개수 표현하는 것들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과거에 다 했었던 건데 다시 복습하는 거니까 조금 빠르게 할게요. 자, a의 n제곱근, n 거듭제곱근 구하는 거. 자, a의 n 거듭제곱근 구하는 방법은 모든 거듭제곱근은 a의 n제곱근이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n제곱근 했을 때, n제곱 했을 때 a가 되는 x의 값을 구하는 거고 그때 그 x의 값을 구하는 것을 너희는 얘를 x에 대한 n차 방정식으로 해석해서 그 n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거듭제곱근이 다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값을 a가 양수인 것과 0인 것과 음수인 것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볼게요. 간단한 예시로 5가지만 보도록 하자. 자, 우선 첫 번째 거 a가 양수일 때. 자, a가 양수일 때, 자, 8의 세제곱근 찾아볼게요. 8의 세제곱근이면 지금 a가 8인 거다. 그래서 얘는 x를 세제곱했을 때 8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거고, 알지? 요거 3차 방정식 풀 거면 당연히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 0이니까 요거 실근 하나랑 허근 2개 나오는 거 알지? 그치?
x-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이니까 실근 2랑 그 다음에 근해 공식 이용해서 두 번째 거 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근이랑 허근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걸로 우리가 몇 가지 정리를 했었어. 자, n제곱근을 얘가 세제곱근을 구했더니 실근이 1개, 그 다음에 허근이 2개. 자, 근데 결론은 근은 3개가 나오죠. 왜냐하면 세제곱근이니까 얘는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제곱근은 3개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8의 세제곱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면 3개인 거고, 그 중에 우리는 실근이 1개, 그 다음에 허근이 2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중에 나왔던 실근 하나를 보면 그 실근, 자, 실근 2라는 값을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자, 8의 세제곱근 중에서 그러면 8의 세제곱근과 우리가 세제곱근 8이라는 거는 다르다 그랬죠? 자, 8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나타내는 게 맞는데, 세제곱근 8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제곱근 8 이렇게 쓰는 거겠지? 자, 근데 얘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얼마냐면 2. 그래서 우리가 세제곱근 8처럼 저런 기호를 써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은 다 이런 실수인 근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세제곱근 8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8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근인 것을 의미하는 거야. 세제곱근 8이면 실근인 것만 의미하는 거. 자, 그럼 이제 밑에 4제곱근도 찾아볼게요. 16의 4제곱근. 자, 16의 4제곱근도 마찬가지 x 4제곱해서 16 되는 값 찾는 거고,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는 4제곱근이면 4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4개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거 4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x 4제곱 마이너스 16이 0이니까 얘는 연속된 합차 했을 때 요렇게 나오지. 그래서 실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2 두 개, 그 다음에 허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러므로 얘는 실근 2개, 그 다음에 허근 2개. 자, 그러면 16의 4제곱근, 16의 4제곱근이라고 하면 실근이 2개, 그 다음에 허근이 2개 이렇게 나오는 거였고, 그럼 그 중에서도 우리가 4제곱근 16을 찾아볼게. 그러면 4제곱근 16이다라고 하면 4제곱근 16을 의미하는 거. 근데 얘는 지금 양수니까 그 중에서 실근인 두 가지 중에서 플러스 2를 의미하는 거고, 4제곱근 16 앞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4제곱근 16이다 하면 마이너스 2를 의미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4제곱근 16까지 구해볼 수 있겠다. 자, 그럼 지금 보니까 A가 0보다 클 때 본 거야, 양수. 자, A가 양수일 때 봤는데 그때 세제곱근하고 4제곱근 실근 개수가 조금 달랐죠? 그거 좀 생각하시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음수일 때도 볼게요. 자, A가 음수일 때 두 번째,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도 마찬가지, x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그럼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근을 3차 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마이너스 2랑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실근 하나, 허근 2개가 나오는 거. 자, 그러니까 세제곱근을 구하는 거니까 나는 3차 방정식의 해라서 세제곱근은 3개. 그 중에 실근 하나, 허근 2개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럼 그 중에 또 실근 하나 마이너스 2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세제곱근 마이너스 8. 그래서 얘를 식으로 쓰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다. 그래서 그 값이 마이너스 2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2가 됐었던 거, 이거를 원리로 보면 결국 세제곱근의 이 근호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밑에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그럼 얘는 x 4제곱해서 마이너스 16. 자, 근데 얘는 마이너스 16을 좌변으로 이항해보면 여기서 더 이상 그 실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느껴질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얘가 허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한다면 x제곱 플러스 4i랑 x제곱 마이너스 4i가 나와서 어쨌거나 얘는 x를 구하지 않아도 뭔진 모르겠지만 방정식이 4차 방정식이니까 그는 4개가 나오는 건 확실하죠. 그렇지만 여기 있는 4개가 다 허근일 거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죠. 자, 그러면 4제곱근 구하는 거니까 결국 4차 방정식이 해여서 당연히 4제곱근은 4개가 나오지만 얘는 실근은 빵개, 그 다음에 허근이 4개 나온다. 자, 그러므로 얘는 만약에 4제곱근 마이너스 16이라는 표현이 가능한가 봤을 때 4제곱근 마이너스 16이 가능하려면 4제곱근 마이너스 16이라는 값이 실수로 존재해야 하는데 이런 값이 지금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표현.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4제곱근 마이너스 16 이런 표현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고 없고 그럼 실근이 저렇게 나오고 안 나오고를 조금 정리를 뒤에 가서 할 건데 마지막으로 a가 0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a가 0이면 a의 0제곱근 해봐야 어차피 미안해 0의 n제곱근 해봐야 얘는 몇 제곱하나 어차피 0밖에 없으니까 얘는 0 하나만 나오죠. 근데 이제 0도 마찬가지로 얘는 실근이니까 얘는 실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러면은 n제곱근 0이다라고 하면 n제곱근 0은 그냥 0 이렇게 표현 가능한 것.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a의 n 거듭제곱근을 구했을 때 그게 거듭제곱근이 a가 0일 때 제외하고는 다 n개가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중에서 실근의 개수가 되게 중요한데 보시면 a가 양수일 때 첫 번째 봤던 거 자, a가 양수일 때는 세제곱근일 때 그러니까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홀수제곱근일 때는 실근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짝수제곱근 그러니까 16의 4제곱근 있죠. 4제곱근 짝수제곱근일 때는 실근이 2개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도 세제곱근 그러니까 홀수제곱근을 보니까 실근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음수인데 짝수제곱근을 구했더니 얘는 실근이 빵개가 나온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A 값이랑 그 다음에 n이라는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건데 우리가 n제곱근이 이제 짝수인 거랑 홀수인 거로 나눠서 볼 건데 오른쪽 그래프 첫 번째 n이 짝수인 것부터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A의 n제곱근 자,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xn제곱이 A일 때라는 방정식으로 풀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여기 있는 방정식에서 실근이 몇 개 나올까를 찾으려고 해. 그러면은 n제곱근 했을 때 xn제곱을 a라고 놨을 때 나는 허근은 빼고 실근의 개수만 볼 거니까 주어져 있는 식을 어떻게 볼 거냐면 y는 xn제곱이라는 함수랑 y는 a라는 함수를 보고 이 두 개의 교점의 개수를 찾아서 실근이 몇 개인지를 구할 거야. 왜냐하면 함수로 봤을 때는 실수만 생각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것을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로 나눠서 보자는 거고요. 자, n이 짝수일 때 먼저 봤더니 예를 들어서 n이 2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즉 x제곱이 a다라는 거 그럼 나는 y는 x제곱이랑 y는 a를 비교할 거고 y는 x제곱을 그려보면 포물선 그래프 나오는 거 알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릴 건데 그럼 여기 있는 값이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일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 세 가지를 그래프를 나란히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a가 0보다 클 때는 교점이 2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실근이 2개. 그 다음 a가 0일 때는 교점 하나.
a가 0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없지. 그러므로 이때는 실근이 2개, 얘는 실근이 한 개, 그 다음에 실근이 빵개, 이렇게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n이 짝수인데 a가 양수면 실근이 2개, 짝수 거듭제곱근 구하는데 a가 0이면 실근이 하나, 짝수 거듭제곱근 구하는데 a가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는 것.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짝수 거듭제곱 일대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왼쪽 표에다가 작성을 해볼 건데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n이 짝수일 때 이렇게 나눠봤더니 실근이 2개, 얘는 1개, 얘는 빵개 이렇게 나온다. 자, 지금 왼쪽에 있는 표는 셀에 보시면 셀 8쪽에 표가 있어. 그거 그대로 지금 표현하는 거고, 지금 나는 개수를 표현했는데 그 중에서 여기 개수 말고 짝수 2개인 거를 기호로 써볼게요. 자, a가 0보다 클 때 짝수가 2개가 나오는데 그럼 얘는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근인 것만 표현할 거니까 n제곱근 a랑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2개가.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구한다면 실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럼 a가 0일 때도 실근이 하나인데 그때는 실근이 0이겠지, 그냥. n제곱근 0이니까 그건 그냥 0. 그 다음에 실근이 없으면 저런 표현이 안 된다 그랬고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다시 가서 이제 n이 홀수일 때 볼게요. 자, n이 홀수일 때 n을 만약에 3이라고 놔보자. 자, n을 3이라고 나오면 우리가 거듭제곱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몇 제곱, 거듭제곱을 했을 때니까 n이 1일 때는 생각하지 않아요, 잘. 어차피 1제곱은 그냥 자기 자신이라서. 자, 세제곱, x 세제곱은 a. 자, 그러면 얘는 y는 x 세제곱이랑 y는 a. 우리 이미 수투를 했기 때문에 y는 x 세제곱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알죠? 자, 그러면은 요것도 a가 y는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세 가지로 그려보면 자, 이때는 어떻게 그리나 점이 항상 하나가 생긴다. 자, 그래서 얘는 a 값이 양수든 음수든 0이든 간에 상관없이 홀수 거듭 제곱이 된다면 무조건 실근은 하나다. 자, 그래서 왼쪽 표에다 다시 정리하면 n이 만약에 홀수다. 자, 그럼 무조건 그냥 다 한 개가 나와. 자, 그 한 개를 표현해 보면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는 n제곱근 a 이렇게 되겠죠? 실근이. a가 0일 때도 n제곱근 0이니까 그냥 얘는 0일 거고 a가 음수더라도 n제곱근 a 똑같이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8에 아니다. 세제곱근 마이너스 8를 물어봤을 때 얘는 홀수이기 때문에 음수여도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을 이렇게 표현 가능했고 얘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왔었는데 4제곱근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하는 것은 4제곱근 마이너스 16 이런 표현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왜냐면 얘는 짝수고 짝수일 때는 실근이 없잖아. 그지? 그럼 이런 실수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불가능. 자, 그래서 우리가 근호 안에 음수 들어가는 경우는 여기 있는 게 홀수일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간다. 이거는 n이 홀수일 때만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 이거 생각보다 나중에 너희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내신을 칠 때도 이거 생각보다 실수 많이 해. 그래서 이거 명확하게 알아두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우선 앞에 부분 기본 개념은 이걸로 우선 거듭제곱근은 됐고 간단한 문제 볼게요. 자, 1번 답을 구해볼 건데 자, 1번 같이 풀고 2번 너희한테 풀 시간 줄 거야.
자, 1번 보시면 지금 1번에 동그라미 1번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다라고 하면 알죠? 그냥 세제곱근을 물어보면 얘는 3개가 나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다라고 하면 안 되고 얘가 올바르게 답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2랑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3개를 다 써야지 맞아요. 1번은.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지. 81의 세제곱근은 3이다. 물론 3도 되지. 그치만 81의 세제곱근은 3하고 4제곱근은 마이너스 3하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3i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얘는 4개를 다 써야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3번도 마이너스 2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 자, 우리가 너희가 실수인 것의 개수를 보려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얘가 지금 짝수니까 음수면 실근은 없어야 되지. 빵개. 그러니까 3번도 틀렸고. 그럼 이제 4번 볼게요. 4번은 루트 81. 자, 루트 81이라 그러면 얘는 9죠. 그럼 어쨌거나 4제곱근 물어보니까 짝수. 짝수인데 양수의 거듭제곱근이므로 2개 있는 거 맞지? 그지? 자, 그 다음에 5번 세제곱근 마이너스 64. 자, 홀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근호안에 음수 가능하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죠? 자, 세제곱근 마이너스 64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은 다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이면은 뭐 마이너스 4랑 2개 이제 더 써야 되겠지만 허근 2개. 세제곱근 마이너스 64는 그냥 요것만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답이 2개예요. 옳은 것은이라고 했지만 결국엔 답은 2가지야. 4번하고 5번. 자, 그럼 이거 이해하셨으면 그 밑에 2번 풀 시간 줄게. 풀어봅시다. 자, 이제 거듭제곱근 성질로 넘어갈게. 자, 거듭제곱근 성질. 지금 요 성질은 너희가 한 번씩 배웠기 때문에 뭐 다 기억하고 있을 걸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위에 성질들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쓱 한번 눈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쭉 봤을 때 우선 눈에 띄는 거가 얘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라는 조건이 붙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붙어있는 이유가 A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알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계산하는데 A가 음수고 B가 음수가 되면 이거 마이너스 루트 AB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볼 거라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n제곱근 A다라고 하면 방금 전에는 이 A가 양수인 것과 음수인 걸 다 배웠거든? 근데 여기서 얘는 음수인 거 제외하고 A가 양수인 경우들만 생각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8의 n제곱근은 되지만 마이너스 8의 n제곱근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밑 자체가 양수라는 조건 하에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따져보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랬을 때만 성립하는 공식들인 거고 그럼 뭐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이해할 때 요거 이해하시면 되죠?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그럼 얘가 루트 6이 됐던 게 사실 얘가 2제곱근 생략돼 있어서 2제곱근 6 그러니까 2의 제곱근과 3의 제곱근을 구해서 곱하는 것이 6의 제곱근을 구한 것과 같다. 요거 설명할 때 선생님이 누구의 제곱근이란 말을 쓰기는 할 건데 그 중에 양수인 근만 생각하는 걸로 할게요. 어차피. 자, 그래서 결론은 얘는 1번식 같은 경우는 A의 n제곱근을 구하고 B의 n제곱근, 그 중에 양수인 거야. 그거는 결국에 곱의 n제곱근을 구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고 그러므로 결론은 그냥 n이 똑같을 때는 그걸로 그냥 묶은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2번도 마찬가지 분수일 때도 묶여지는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얘는 특징이 바깥에 있는 m제곱이 근호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루트 2의 세제곱을 계산을 하는 건 루트 2의 세제곱, 이거랑 똑같은 거, 2의 세제곱에 루트 있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바깥에 있는 제곱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곱근이 먼저냐, 제곱이 먼저냐, 그냥 그 차이인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제곱을 한 다음에 제곱근을 구하는 것과 제곱근을 구한 다음에 제곱을 구하는 거는 똑같은 거니까 얘가 3번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의미로 봤을 때 그냥 단순히 공식으로 보지 말고 의미로 보시면, 자, 얘는 a라는 값의 n제곱근을 구하고 m제곱근을 구했어. 그 말은 결국에 a의 mn 제곱근을 구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2라는 수의 세제곱근을 구했어. 그러니까 얘는 세제곱을 했을 때 2가 되는 수고, 그 다음에 얘를 또 4제곱근을 구하면 결론적으로 얘는 총 12제곱근을 구한 것과 다르지 않은 거.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 원리로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성질들은 똑같은 게 있을 때 약분이 된다라는 개념인데, 자, 예를 들어서 너희가 2의 제곱근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제곱하면 2가 되잖아. 그치? 2의 제곱근을 구하고 제곱하면 2가 되는 게 얘가 루트 2의 제곱이 있을 때 너희가 얘네들이 이렇게 지워지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 루트 2의 4제곱이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지워지면서 얘가 2의 제곱이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너희가 그냥 약분이 되는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4제곱을 하고 2제곱근을 구하면 결국에는 그냥 2제곱근을 구하는, 2제곱을 한 거랑 다르지 않는 것처럼 얘가 제곱근이 있을 때는 안에 제곱과 제곱근은 서로 소거가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단순하게 거듭제곱근 성질 이용해서 뭐 계산하는 뭐 기본적인 문제들이 뭐 있을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얘는 너희가 그래도 많이 연습이 된 애들일 테니까 밑에 있는 4, 5, 6번만 좀 볼게요. 자, 4번 보시면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당연히 2 생략되어 있는 걸로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8제곱근 256인 거지. 근데 256은 2의 8제곱이니까 그냥 2가 되겠지? 자, 5번도 자, 제곱근 루트 있으면 얘는 4제곱근인 거고 81은 3의 4제곱이니까 그냥 3인 거고, 그 다음에 3이고 여기 앞에 2 생략돼 있으니까 얘는 6제곱근이고요. 64는 2의 6제곱이니까 2. 그래서 얘는 값이 6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6번도 보시면 9제곱근하고 6제곱이 있을 때 약분해주면 세제곱근의 5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2로 약분되니까 세제곱근 5가 되겠지. 그럼 얘는 세제곱근 똑같으니까 세제곱근 5의 3제곱으로 곱해져서 그냥 5. 단순 계산이에요. 이거는 많이 기억날 거야. 그래서 이런 계산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 들어갈게요. 자, 지금 3번 보시면 3번에 1번. 자, 빠르게 계산할게요. 너희가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요거 분모 분자 그냥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분모는 결국엔 12제곱근이죠. 12제곱근 A. 그 다음에 분자는 6제곱근이지.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분자 12제곱근. 그 다음에 분모 6제곱근. 그래서 그냥 약분돼서 얘는 1 되는 거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도, 자, 2번은 4제곱근 바깥에 있는데 분모 분자를 정리를 할 때 보통 너희가 지금 배우는 지수 단어는 밑을 맞춰줄 수 있으면 밑을 맞춰주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3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주면 27의 4제곱은 3의 12, 그 다음에 3의 22, 그 다음에 분자 3의 30, 3의 2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근호 안에 있는 숫자들을 분모 분자를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약분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3의 12제곱과 3의 22제곱이 분모에 있으니까 3의 12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3의 10제곱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분자도 3의 20제곱으로 묶으면 3의 10제곱 더하기 1이니까 약분되는 거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4제곱근에 그럼 근호 안에 있는 값이 3의 8제곱이 되죠? 그러면 약분해서 3의 제곱 9. 답은 9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 자, 세 번째 거는 너희가 얘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어차피 다 곱하기 관계니까 따로따로 보면 되거든. 첫 번째 근호,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를 따로 계산해. 이거를.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파란색 보시면 파란색은 이제 세제곱근. 세제곱근만 되니까 얘는 세제곱근 A가 되는 거. 자, 얘는 세제곱근 A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낑겨 있는 N은 얘는 루트가 있고 그 앞에 세제곱근이 또 있는 거잖아. 근호가 두 개로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얘는 6제곱근 A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루트 세제곱근. 그러니까 세제곱근, 이제곱근, 이제곱근이 되니까 얘는 12제곱근 A.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분리하는 게 계산이 가장 쉬워요. 자, 그럼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얘네들 거듭제곱근이 다르니까 계산을 못하거든? 그럼 맞춰주면 돼, 12로. 그럼 12제곱근이면 앞에 거는 얘를 곱하기 4 해야 되니까 A 4제곱. 그 다음에 12제곱근 A 제곱이겠지? 그리고 12제곱근 A니까 결론 12제곱근에 A 7제곱.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더 이상 간단히 안 돼요. 얘가 답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4번 풀 시간 줄게요.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개념 이어서 갈게요. 자, 지수의 확장. 요거도 예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되게 자세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지수 확장 파트. 요거는 사실상 너희가 문제 푸는데 지수 확장의 개념을 막 되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 왜냐하면 지수 파트는 거의 계산이 달아서. 근데 이제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를 너희가 접근을 하려면 그리고 또 수학을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라 왜 그런지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조금 선생님이 길게 설명을 하더라도 왜 그런지를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자꾸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 포인트로 잡아서 그렇구나로 알고 그 느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우선 지수 확장은 지수 법칙, 지금 요거 위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지수 법칙을 써놨는데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지수 법칙 중에서 우리가 이제 숫자를 발견하게 되는 게 사실은 아주 옛날에 숫자를 발견했을 때 처음에 자연수라는 걸 발견했고 그러다가 정수가 등장했고 그러다가 유리수 나오고 그 다음에 실수가 나오고 복수수 나오고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확장이 된 거거든, 수도. 그런데 지수법칙이라는 건 아주 옛날부터 자연수를 발견했었을 때부터 지수법칙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1, 2, 3, 4, 5번 문제에서 A, 미시 A랑 B가 어떤 수든간 상관없이 A랑 B가 어떤 수든 상관없이 그냥 M하고 N이 자연수일 때는 여기 있는 지수 법칙을 풀었을 때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수가 자연수. 그러니까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주어져 있는 지수 법칙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모든 계산이 문제되는 게 없는데 얘가 지수가 정수, 유리수, 실수까지 들어가면서부터 약간의 지수 법칙에 제한 조건이 붙기 시작을 해. 자, 그래서 그 제한 조건들을 좀 알아볼 건데 그 중에서 우선 정수일 때 볼게요. 밑에 볼게. 자, 지수가 정수일 때. 자, 지수가 정수일 때를 보니까 그게 위에 적혀 있는 지수 법칙 5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나눗셈 5번. 자, 나눗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a 5제곱 나누기 a 2제곱은 당연히 빼기니까 a 3제곱인 거 계산하는 건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지수가 다 자연수가 나오는 상태는 문제가 안 되고요. 근데 a 2제곱 나누기 a 2제곱을 했을 때 얘는 a 0제곱이죠. 자, 그런데 a 2제곱을 a 2제곱으로 나눠버리면 똑같은 수를 나누니까 그 값은 1이 되지. 자, 그래서 지수에 정수라는 게 등장하면서부터 그것을 계산하는 것을 이제 몇 가지 정의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떤 것이든 0제곱은 1이라고 정의 내리자라는 게 첫 번째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a 2제곱 나누기 a 5제곱을 계산했을 때 a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는데 실제로 이거를 나눗셈으로 계산하면 약분하고 남는 게 a 3제곱분의 1이니까 a의 음수 거듭제곱이 나오면 지수가 음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얘는 그럼 이렇게 분수로 쓰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a의 만약에 마이너스 n이 자연수라고 했을 때 지수가 음수가 나오면 밑이 역수가 되면서 그것의 n제곱이 된다. 이렇게 성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수가 정수로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정수라는 걸 발견하면서부터 지수 법칙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성질들은 만족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정의 내리기 시작을 한 거야.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2분의 3에 마이너스 2제곱 이제 지수가 음수인 거 나오면 밑이 역수로 바뀌면서 거듭제곱 되는 게 조금 자연스러워야 하고요. 반대로 만약에 뭐 8분의 1 같은 거를 다르게 쓸 때 얘는 2의 마이너스 3제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뒤에 계산이 좀 편안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지수가 유리수일 때로 넘어가 보면 지수가 유리수가 되었을 때 주어져 있는 지수 법칙 중에서 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요런 것들이 이제 2번식 동그라미 2번 요게 이제 계산할 때 조금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 자, 이게 어떨 때 문제냐면 아까 우리 m하고 n이 자연수일 때는 밑이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텐데 자, 얘가 지수가 유리수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이제 이런 계산을 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의 제곱에 2분의 1제곱. 자, 마이너스 3의 제곱에 2분의 1제곱. 자, 그럼 이거를 동그라미 2번, 지수법칙 2번식을 이용한다면 얘는 그 지수끼리 먼저 곱하는 걸 할 수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3의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제 2번 동그라미 식으로 성립한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얘는 잘못된 계산이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3을 2제곱 해봐. 그럼 얘는 2제곱을 먼저 했을 때는 3의 2제곱 그러니까 그냥 9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얘는 3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지수법칙이라는 걸 썼을 때 그냥 계산했었던 거랑 값이 다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얘가 이 값이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의 분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정의 내려야 되는 게 밑이 음수일 때는 성립을 안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얘는 밑이 양수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지수가 유리수가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밑 조건, 밑이 0보다 크다라는 것, 이 조건이 있을 때만 성립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무심코 뭐 m제곱근 a랑 n제곱근 b 이런 거 계산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들 이렇게 성립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거 성립할 때 a가 양수 b가 양수 붙었었죠. 그러니까 밑이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라고 정의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밑이 이렇게 양수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 그럼 지수가 유리수인 것들을 예를 들어서 3의 2분의 1제곱. 자, 3의 2분의 1제곱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2분의 1제곱이라는 거는 제곱의 반대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제곱근이랑 같은 개념이어서 루트 3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2라는 게 2제곱근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을 때 그럼 3의 2분의 1제곱은 2제곱근 3.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3의 2분의 1제곱을 제곱하면 3이 되니까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를 찾으면 2제곱근 3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랑 이것이 똑같은 거다라고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지수가 그 유리수, 그러니까 지수의 분수가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즉 지수가 유리수가 나오면서부터 m제곱근 a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얘는 m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거니까 m제곱을 해서 a가 되는 거니까 a의 m분의 1제곱으로 표현하자. 얘는 지수법칙 동그라미 2번에 의하여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깥에 m제곱근이 있으면 얘는 지수가 분수로 표현이 될 거고, 그렇다면 m제곱근 a의 n제곱이면 얘는 얘를 m제곱하면 a의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a n제곱의 n분의 1이 돼서 a의 n분의 n이 되는 걸로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이제 지수가 분수가 나오면 이렇게 제곱근으로 루트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고, 루트 사용해서 표현된 것들을 분수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희가 얘가 이렇게 되는 걸 알면 연산이 조금 더 빠르니까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이렇게 바꿔서 연산하는 것들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유리수일 때 밑이 양수다라는 조건이 붙으면 지수가 실수일 때도 결과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지수가 정수일 때,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 모두 다 여기 있는 기본 공식 4가지 추가로 배운 거, 앞에 정수일 때 0제곱이랑 그 다음에 음수제곱근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얘가 m제곱 근 a n제곱이면 분수로 표현하는 거, 여기는 이 공식 이용해서 간단한 연산 문제,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응용 문제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단순하게 이거는 지수법칙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라서 뒤에 문제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바로 들어가자. 너희는 이게 중간중간 진도 나가다 보면 아직 한 번 이게 처음 배우는 애들도 있어서 아까 문제를 넣었는데 너희는 그냥 이걸로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자, 5번 문제 1번부터 같이 볼게요. 보시면 얘가 어차피 주어져 있는 것들은 밑이 다 양수인 것들만 나올 거야. 그래서 그냥 단순 지수법칙 아는 거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고, 지수법칙 이용하면 요거 약분돼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죠? 그러니까 16분의 9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지. 자,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지수가 음수면 역수가 되죠? 9분의 16에 2분의 1제곱. 근데 2분의 1제곱은 알죠? 루트인 거? 그러니까 얘는 그냥 3분의 4. 바로 2번. 바로 2번도 지수 루트 3을 그냥 여기다가 분배를 해줄게. 자, 분배를 해주면 앞에 있는 게 9의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3의 3분의 루트인가? 자, 그러면은 요거가 이제 밑이 3으로 통일되니까 앞에 있는 것이 3의 제곱이 되고, 거기에 루트 2분의 1은 유리화했을 때 얘니까 이렇게 되나요? 자, 그래서 3의 루트 2제곱, 나 뭐 계산 틀렸나? 3분의 루트 2. 맞지? 3의 3분의 루트 2. 그래서 얘는 밑이 같으면 두 개 더하면 되죠? 3분의 4 루트인가? 혹시 계산이 틀렸어도 안 틀렸겠지? 안 틀렸다고 믿고 가자. 자, 3번. 자, 3번 보시면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밑을 맞춰줄게요. 자, 밑 맞춰서 계산할게. 앞에 거 9는 3의 제곱이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마이너스 3제곱, 8은 2의 3제곱이니까 2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81이 3의 4제곱이고 거기에 얘가 루트는 2 생략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지. 그러니까 3의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이 되겠네. 혹시 너무 빠르다 싶으면 얘기해. 너희가 이걸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아직 감이 없네. 자, 그럼 이제 밑이 같은 것끼리만 계산이 되고 나누기니까 빼기죠. 지수 빼기. 그럼 3의 3제곱 2. 54. 4번. 4번도 보시면 얘는 편하게 하려면 이게 낫겠다. 앞에 거는 6제곱근으로 묶을까? 얘를 먼저 꺼낼까? 자, 얘 루트 안에 그냥 거듭제곱 만들게요. 자, 분모 6제곱근 2의 4제곱.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분수를 쓸게.
얘 125가 5의 3제곱이니까 5의 6분의 3제곱이 되지. 그 다음에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12분의 2. 그리고 얘가 나눗셈이니까 나누기로 쓰고 16은 2의 4제곱이니까 2의 6분의 4. 그래서 5의 2분의 1 곱하기 이거 계산하면 되죠? 12분의 8이어서 2의 뭐냐? 12분의 2 빼기 12분의 8이니까 12분의 6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5의 2분의 1은 루트 2고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1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 2분의 1이게 되겠네요. 미안해. 5가 왜 이게 루트 2냐? 루트 5죠. 얘는 이렇게 루트 2분의 5. 그래서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빠르게 풀어볼게요. 6번 풀어봅시다. 자, 이제부터 하게 되는 문제 풀이들이 이제 조금 난이도가 이제 붙기 시작할 거야. 자, 이 문제, 7번 문제 교과서에도 나오고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이따가 이거보다 조금 까다로운 걸로 파이널 테스트 하나 볼 건데, 한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얘는 집합 X의 원소가 자연수인 거 물어보는 거야. 보시면 자연수가 되려면 어떤 형태여야 되는지 생각을 해볼게. 우선 기본적으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자연수가 되려면 뭐 예를 들어서 밑이 2분의 1이다. 밑이 분수야. 그럼 내가 얘를 몇 제곱을 하던 상관없이 얘는 절대 자연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네모가 만약에 음수면 자연수가 나오겠다. 그치? 자, 만약에 2분의 1의 2제곱이나 뭐 3제곱이나 4제곱이나 이런 것들도 어쨌든 자연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밑이 자연수인데 3의 2분의 1, 뭐 3분의 1, 뭐 이렇게 지수가 이제 분수가 돼도 자연수가 안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얘가 자연수 형태가 되려면 뭐여야 되냐면 밑이 자연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밑이 우선 기본적으로 자연수이면서 지수도 자연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뭐 3의 2제곱, 뭐 2의 몇 제곱 이런 것들, 2의 5제곱 뭐 이런 것들은 다 자연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가 자연수가 되려면 모양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거든. 그럼 지금 나와 있는 x라는 원소를 이런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x가 256분의 1의 n분의 1제곱이잖아. 그러면은 지금 얘는 256을 2의 거듭제곱으로 바꾸면 2의 마이너스 8제곱이 256분의 1. 256분의 1은 2의 8제곱분의 1이니까 결국 얘는 마이너스 8제곱으로 바뀌겠죠.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8제곱의 n분의 1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면 2의 마이너스 n분의 8이 되죠. 자, 지금 뭐 한 거냐면 밑을 자연수로 맞춰준 거예요. 자, 밑을 자연수로 맞춰주면 이제 지수가 자연수이면 되는 거니까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n은 뭘까 생각하시면 n은 음의 약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8의 약수 중에서 음수인 약수면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4개. 이런 방식으로 찾아줄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요 성질 이용해서 그 밑에 8번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풀 시간 한 2분 정도 줘볼게요. 얼른 풀어볼게요. 자, 대소 비교. 자, 9번 보시면 지금 크기 비교하는 거, 크기 비교할 때 너희가 이걸 맞춰주면 돼. 지수를 맞춰주면 되거든, 크기 비교하는 것은. 얘가 지금 4제곱근, 3제곱근, 6제곱근 있으면 제곱근에 그 숫자를 맞춰. 그럼 여기 있는 3개를 4, 3, 16의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가 12니까 12제곱근으로 맞춰주면 돼요. 그럼 12제곱근이면 5의 3제곱 될 거고 12제곱근이면 2의 4제곱 그 다음에 12제곱근이면 6의 제곱. 그래서 이제 너희는 5의 3제곱이랑 2의 4제곱이랑 6의 제곱 비교하면 되는 거. 따라서 125랑 16이랑 36이니까 크기 비교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10번 빠르게 풀어볼게요.
자, 11번에 1번 연속 합차. 앞에 있는 거 두 개 곱하면 합차되는 거 느껴지지? x 빼기 y 되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곱하니까 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냥 간단히 하는 거. 그럼 이제 2번식 뭔지 보이지? 2번식은 이거죠. a 빼기 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제곱. 인 거가 느껴져야 돼. 왜냐하면 저기 나와 있는 거 바꿔보면 a가 지금 2의 3분의 1제곱이고 b가 3의 3분의 1제곱이니까 뒤에 있는 애를 2의 거듭제곱으로 바꾸면 3분의 2, 그 다음에 6의 3분의 1을 2의 3분의 1 곱하기 3의 3분의 1로 봐야죠. 그 다음에 9의 3분의 1은 3의 3분의 2. 그럼 위에 공식인 거 보이니까 이거 전개하면 2 빼기 3 나오겠지? 마이너스 1. 뭐 계산 어렵지 않죠? 단순 그냥 곱셈 공식 쓰는 거. 자, 그럼 지금 12번의 문제 두 개고 그 두 개 얼른 풀어볼게요. 12번에 2번이 조금 까다로운데 12번에 2번 유형이 세네. 상문제로 또 나올 거거든? 우선 한번 풀어보자. 13번. 자, 이것도 뭐 사실 별거 아닌 게 얘는 이제 곱셈 공식 변형식 쓰는 거죠. 우선은 첫 번째 거 요거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 나오려면 이거 제곱하면 생기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이 공식 쓰는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요거 이용할 건데 우선은 이거 계산하기 전에 잠깐 연습할 때 x의 n제곱이랑 x의 마이너스 n제곱을 곱하면 당연히 x의 0제곱이니까 1이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1이 된다라는 거 조금 자연스러워졌다고 생각하고 1번 풀면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x x의 2분의 1,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지. 왜냐면 ab 곱한 게 얘는 1이니까. 그래서 9 마이너스 2라서 7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2번. 자, 2번식도 얘를 구하려면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 제곱해서 또 2 빼면 되겠지? 그래서 49 마이너스 2니까 47. 3번. 자, 3번은 이제 요거 세제곱식이죠. 그럼 얘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쓰는 거겠지? 그럼 얘는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곱하기 a 더하기 b. 자,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지금 x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은 당연히 x의 2분의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하고 뒤에 ab 곱한 게 어차피 1이니까 마이너스 3의 x의 2분의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27 마이너스 9 답 나오죠. 뭐 계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방법 이용해서 밑에 14번에 두 개 얼른 해볼게요. 15번에 1번을 그냥 풀어도 풀리거든? 세제곱해서. 근데 15번에 1번은 사실상 얘는 의도가 있어요. 조금 빨리 풀려고 낸 건데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볼게요. 자, 문제에서 구하는 게 3x 세제곱 마이너스 9x인데 이게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그냥 막 단순 막계산이 아니라 뭔가를 머리 써서 집어넣으면 간단히 정리가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요거 쓸 때 이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요거예요. 너희가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를 세제곱한다. 그럼 a 더하기 b를 세제곱하면 알다시피 뭐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그 다음에 b 세제곱인 거 알지만 얘를 이렇게 계산 안 하고 가운데 있는 두 개를 3a, b로 묶어서 계산하면 조금 편하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전개할 거예요. a 세제곱에 b 세제곱 먼저 두고 3a, b에 a 더하기 b.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a 더하기 b가 x라고 주어진다면 즉 이 식은 x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에 3abx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라는 게 1번의 목적이야. 그래서 이제 1번을 그 방법 이용해서 갈 거예요. 한번 볼게.
그럼 1번에서 x, 3x 세제곱이 있으니까 어쨌든 x 세제곱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할 건데 요거의 세제곱, 얘를 전개할 때 위에 있는 공식처럼 앞에 거 세제곱하면 3, 뒤에 거 세제곱하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자, 그리고 이제 이거 a, b 곱한 거면 두 개 곱했을 때 1이니까 더하기 3 곱하기 3의 3분의 1, 3의 마이너스 3분의 1. 그런데 요거가 x죠. 그래서 좌변이 x세제곱, 우변은 3 더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3x로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x세제곱을 문제에 나와 있는 식에다 대입할 건데 3x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 x 세제곱에다가 대입을 할게요. 그럼 앞에 3 분배돼서 9 더하기 1 플러스 9x가 되고 뒤에 9x 있으니까 사라져서 답은 그냥 이렇게 10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방법을 알면 연산이 편해지고 방법을 모르면 그냥 일일이 계산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2번은 보시면 지금 2의 x제곱이 81이라고 나왔으니까 주어져 있는 것을 먼저 간단하게 바꿀 건데 역수꼴 나와 있으니까 바꿀게요. 그러니까 루트 8분의 1. 루트 8분의 1은 루트 8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죠. 자, 이렇게 바꾸면 결론은 루트 8의 2분의 x제곱이 되는 거지. 루트 8의 마이너스 1제곱을 이렇게 바꾸면 자, 근데 이제 루트 8이라는 것은 얘가 2의 3제곱의 루트니까 이렇게 그럼 얘는 뭐냐? 2의 뭔가요? 2분의 3 요게 2분의 3제곱이고 거기에 2분의 x 곱해지니까 4분의 3x가 되지. 그러면 아까 이용했던 거 쓰면 되거든? 2의 x제곱이 81이다. 근데 나는 4분의 3x가 궁금하면 그냥 4분의 3제곱 해줘. 그럼 여기에 4분의 3제곱 하는데 81은 3의 4제곱이니까 3의 4제곱에 4분의 3제곱 그러니까 27. 따라서 답은 27.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2번. 자, 같은 원리로 그 밑에 16번 한번 해볼게요. 16번은 아마 방금 했던 16번, 15번의 1번이랑 같은 유형이겠지? 자, 요 문제도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자, 이거는 우선 문제 풀기 전에 사전 연습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선은 이런 문제 스타일은 요런 거 잘해야 되지. 지금 문제에서 A의 2x가 3으로 주어졌을 때 너희가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A의 x제곱을 구한다. 자, A의 x제곱을 구하려면 양변에 2분의 1제곱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얘는 3의 2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루트 3이 되겠지. 만약에 A의 4x를 구한다. 그럼 얘는 양변을 제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1번은 2분의 1제곱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2제곱을 하면 되고 그래서 얘는 9가 되겠죠? 근데 꼭 이렇게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세 번째 A의 마이너스 2x를 물어본다. 자, A의 마이너스 2x를 물어보면 얘는 이제 역수 구하면 되지. 왜냐하면 2x랑 A의 마이너스 2x는 역수 관계니까. 왜냐하면 A의 마이너스 2x는 A분의 1의 2x랑 같죠. 그러니까 A의 2x분의 1이 되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값의 역수 구하면 되는 거고. 자, 만약에 A의 예를 들어서 3x를 구할 수도 있겠지. 3x를 구하려면 얘는 2분의 3제곱 하면 되죠. 양쪽에. A의 2x에 이렇게 2분의 3제곱. 그럼 3x 나오니까. 그럼 2분의 3제곱이니까 얘는 3의 2분의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A의 2x제곱이 나오면 다른 것들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럼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얘를 그냥 이렇게 구하는 게 편하냐 아니면 더 빠른 방법이 있느냐인데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물론 A의 X제곱을 찾을 수야 있지. 찾을 수야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A의 2X제곱이 문제에 나왔으니까 분모 분자에 그냥 A의 X제곱을 똑같이 곱해주는 게 좀 더 빨라서 곱해주면 분모는 A의 2X가 되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의 2X 더하기 1이 되니까 그냥 주어진 거 집어넣는 게 훨씬 더 빠르죠. 이렇게 계산하자는 거고 마찬가지 그럼 이제 두 번째 2번도 AX랑 A3X가 나왔고 주어져 있고 A의 2X가 나와 있으니까 마찬가지 얘도 A의 X제곱을 분모 분자에다 곱해버리면 분모가 A의 2X 마이너스 1분의 분자는 A의 4X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2X가 되지. 자 그러면 A의 2X는 3이라 나왔고 A 4X는 제곱이니까 9. 그 다음에 얘는 역수죠? 넣고 계산하면 끝나는 거. 그래서 이 방법 이용해서 푸는 문제 2개 골랐거든? 마찬가지 18번의 두 문제 얼른 해보십시다. 자 19번 유형 요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엄청 이건 나중에 로그에서도 많이 나오지? 자, 지금 계속 앞서서 했던 방법 그대로 이용하는 건데 이제 지수를 모양을 바꿔주는 건데 구하는 게 얘는 x분의 4 빼기 y분의 5니까 x랑 y라는 그 문자가 분모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1번부터 보면 나와 있는 5의 x제곱이 81이라는 식 있죠? 5의 x제곱이 81 여기다가 이제 너희가 뭘 해야 되냐면 양변에 x분의 1제곱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양변을 x분의 1제곱으로 해주면 결국에 5는 81의 x분의 1제곱인데 81도 딱 보니까 3의 거듭제곱으로 나온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도 모양을 바꿔주면 좋아. 따라서 3의 x분의 4제곱이 되는 거고 그것이 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벌써 문제에서 왜 x분의 4가 나왔는지 느껴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45의 y제곱이 243. 얘 또한 마찬가지로 양쪽에 y분의 1제곱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243은 3의 5제곱이거든. 그래서 45는 3의 y분의 5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왜 나왔는지도 느껴지죠. 그럼 이제 1번식하고 2번식을 봤을 때 너희가 x분의 4 빼기 y분의 5거든. 빼기를 구하려면 1번식에 있는 거에서 2번식을 나눠주면 되지. 그러니까 1번식 나누기 2번식을 하면 3의 x분의 4 나누기 3의 y분의 5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빼기가 탁 나오죠. 그래서 결론은 얘가 밑을 맞춰줄 수 있는 값으로 항상 주어지는 거고 따라서 5 나누기 45니까 9분의 1.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2번도 마찬가지. 2번도 같은 방법인데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그냥 넣는 꼴로 나왔거든. 그럼 이제 2의 x제곱은 3의 y제곱은 6의 z제곱 기억하는 사람은 하겠지만 이런 것들 나오면 밑을 맞춰줄 수 있는 모양을 만드는 게 편해서 는 k라고 잡는 거. 자, 는 k라고 놓고 그러면은 이제 얘를 하나씩 풀어주는 거. 앞에 있는 이 두 개 풀면 2의 x제곱이 k니까 2는 k의 x분의 1제곱으로 바뀔 거고 3의 y제곱이 k니까 3은 k의 y분의 1. 그 다음에 6의 z제곱이 k니까 6은 k의 z분의 1. 이렇게 모양 바뀌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얘는 밑을 k로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는 k라고 놓은 거야.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을 찾으려면 더하고 빼고니까 곱하고 나누면 되겠지. 따라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에서 x분의 1하고 y분의 1은 더하니까 1번하고 2번은 곱하고 3번 나누는 거. 그럼 계산하면 k에 아니야 잠깐만 2번 마무리하고 1번 답을 다시 1번 답을 끝까지 안 그랬구나. k에 x분의 1 곱하니까 더하기 y분의 1 빼면 빼기 z분의 1이 되는 거고 1번 2, 3 나누기 6. 그럼 얘는 값이 1이죠.
자, 여기서 아까 끝까지 답을 안 구했어. 자, 얘가 1이야. 그럼 너희는 지수를 구하는 거니까 지수는 0이어야겠지? 뭐의 0제곱이 항상 1이지. 그래서 값은 0. 그래서 아까 1번도 보면 얘가 9분의 1일 때 9분의 1을 3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바꿔서 지수를 찾아야지 답이에요. 이거 그냥 계산만 하고 답 써면 틀릴 수 있으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이 지수인 것만 유념해서 하시면 되는 거. 자, 그럼 이제 20번 풀 시간 줄게요. 20번 풀어봅시다. 자, 지금 너희가 배우고 있는 게 알다시피 저거잖아. 수학 1. 수능에 나오는 거죠. 자, 수능에 나오는 파트인데 지금 수능에서 단골 문제로 나오는 게 지수, 로그에서는 지금 보여지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보통 이런 류의 문제가 초반 3점짜리로 나와. 뭐 4점짜리도 아니야. 문제들이 쉽게 나와요. 근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문제만 그냥 길지 대입해서 계산은 엄청 쉽거든. 그래서 공식 같은 거 막 이해할 필요도 없이 나와 있는 거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의 특징이 우선 첫 번째가 변하는 값이 있고 일정한 값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식을 보시면 S는 NQH, 그러니까 지금 문자가 3개 나왔거든. N과 Q와 H. 근데 그 중에서 상수 역할을 하는 일정한 값이 있어. 그래서 일정한 값은 그냥 버리고 시작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S2분의 S1이거든. 근데 S2분의 S1이면 어차피 일정한 값이 분모 분자에 들어가면 약분이 돼서 그냥 사라지니까 일정한 값은 그냥 없다 취급하고 그냥 약분이 될 거야. 근데 너희는 이거 처음이니까 우선 처음에 식은 쓸 건데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그냥 없다 취급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지금 얘는 N과 Q와 H가 첫 번째 줄에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식 밑에 보면 N 있지. 펌프의 1분당 회전수를 나타내는 N. 그것이 일정하대. 그럼 얘는 N은 버리고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그 공식에 그냥 N이 없다 쳐도 돼. 사실은. 그럼 이제 Q랑 H. 자, Q랑 H 볼 건데 Q라는 것은 양수량이래. 자, 양수량이 S1일 때는 24. 그 다음에 S2일 때는 12로 나온 거야. 그럼 그거를 그냥 공식에다 바로 넣어. 너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S2분의 S1이죠. 그러면 어차피 N은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니까 결론 약분이 될 거니까 없다 취급해도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S1에 양수량 들어가는데 Q 대신에 S1은 24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24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분모는 S2니까 12의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H 구하는 것도 보면 H가 S1은 양수할 높이인데 5로 나왔고 S2는 10으로 나왔죠. 그럼 그 H에다 그냥 쓱 바로 넣어. 그러면은 5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그 다음에 높이는 분모는 10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이겠지? 그래서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끝나죠. 그래서 이제 앞에 얘는 지수가 2분의 1로 똑같으니까 결국 약분해서 2의 2분의 1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지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랑 똑같으니까 약분해서 2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그러면은 2의 2분의 1 곱하기 얘는 지수가 음수니까 역수로 바꿔야 되죠. 그럼 2의 4분의 3제곱 그럼 2의 4분의 5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거. 그래서 계산 자체랑 문제 자체가 이렇게 막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거야. 공식에다 그냥 잘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차피 일정한 값이면 상수 취급이 되고 분수로 쓰여져 있을 때 그냥 없어지게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변수에다가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22번 1분 안에 풀어봅시다. 자, 이거 파이널 테스트 10분 안에 풀어서 답 올려주시면 돼.